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위험 선호 국면을 유지했었는데요. 아마 그 중심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런 전 의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간략하게 드려보고, 또 지난주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었는데 향후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공백기와 정부 공백기에 대한 경계들을 유의미하게 완화시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완화가 된 한 주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불복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이양에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 기저에 계속 깔려있던 정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불복 소송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송 결과들이 잇따라 기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수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문우신 재무장관과 공화당 의원들의 보수적인 이 부양책에 대한 경계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한계, 그리고 통화정책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중 한 분이기 때문에 현재 분리가 된 의회를 잘 설득을 해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적절한 공조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옐런 전 의장의 고압 경제 이론은 최근 연준이 새롭게 채택을 한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압 경제는 경제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거나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경우에는 이 경제의 장기적인 공급 능력, 다른 말로 잠재 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력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용어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경제 공급 능력, 이 잠재 성장률에는 노동력이라거나 자원, 기술력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 부근을 맴도는 수요 그 자체는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주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옐런 전 의장은 수요가 장기간 아래로 눌려있게 된다면은 노동력과 자원, 기술력 같은 이 공급 능력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주요 요인들 자체가 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낮은 수요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공급 능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수요를 잠재 수준보다 더 강하게 자극을 한다면 노동력과 자원, 기술력 같은 공급 측 요소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현상들은 경제 공급 능력,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또는 최소한 낮아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력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가 됐던 고압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압경제 이론은 현재 연준이 채택한 물가 과열 용인 정책과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과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지난번 경기 확장기 사이클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에 나타났었던 변화를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말 당시의 연준은 그때 당시 추정을 하고 있던 완전 고용 실업률에 실제 실업률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 당시의 물가가 2%를 하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첫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하회한다라는 건요, 이 노동 공급에 비해서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만간 임금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임금과 물가는 연준이 당시 예상했던 경로를 지속적으로 하회를 했었고요. 이렇게 연준의 완전 고용 실업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낮아져 갔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15년 당시에 연준이 전망했던 이 완전 고용 실업률이 실제로는 완전 고용 지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고용시장과 임금 그리고 물가에 대한 연준의 퍼즐이 잘 들어맞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중간 차트 보시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 다른 말로 노동 공급이 예상과 달리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은 보통 인구 구조에 주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크게 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 이 노동 공급, 이 참가율 자체를 사실상 고정 변수로 두고 향후 경로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시장을 좀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 주로 취약계층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참가율, 노동 공급이 상승하기 시작했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동시에 임금과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국면이 지난 한 4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공급 측 요인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켰던 사례를 연준은 코로나 직전까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던 셈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새로운 목표제, 이 물가가 실제로 상승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야 그 지점이 완전 고용 부근이겠다라고 사후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목표제의 기반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옐런이 이끄는 행정부의 목표와 중앙은행인 연준의 목표가 같다면 지금의 정책 조합 환경은 안정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옐런을 필두로 한 재무부와 연준 간의 협업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향후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논의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의사록 안에 있는 원문들과 해석을 같이 실어왔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서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는 첫 번째는 연준은 향후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 도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이 자산 매입 지속 기간에 대해서 over coming months, 향후 몇 달 동안이라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 정책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이 특정 경제 환경이 조성이 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라는 이 아웃컴 베이스드 가이던스, 이 결과 기반 가이던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 회의에서 이 가이던스가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산 매입 정책에 도입이 될 가이던스는 현재 연준이 도입 중인 이 정책금리 가이던스와의 조화도 필수적일 텐데, 이 의사록 안에서 위원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이전에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 그리고 종료가 선행될 것임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CB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로 이 금리 인상 직전까지 시행할 것이다라는 이 정책금리와 자산 매입 정책 경로를 함께 묶은 가이던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기준이나 문구는 이 CB와 좀 다르겠지만 유사한 의도를 가진 가이던스가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위원들은 지금 당장은 자산 매입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급하진 않지만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환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필요한 환경이라 함은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수급이 중장기 금리의 부담스러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동시에 몇몇 위원들은 이미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한 추가 완화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민을 조합을 해보면은요, 연준은 더 강한 재정 정책의 수반 없이 자산 매입 정책만을 강화해서 금리를 또다시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한 연준의 명백한 가이던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현재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 그 자체를 주도적인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되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때 이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얼만큼의 국채를 얼만큼의 만기로 발행할지 같이 이 정부의 정책 경로가 명확해져야 연준도 그것에 맞춰서 적절한 자산 매입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연준의 구체적인 자산 매입 정책 발표가 미뤄진다라고 해서 연준이 추가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와 만기의 조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의사로 간에 담긴 고민들을 좀 여러모로 감안을 하면은 연준은 매입 규모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 매입 국채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완화 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편으로 연준은 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령 이 만기를 장기화 시키더라도 만약에 매입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이거를 완화 의지 후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의 주요 경기 부양 경로는 그 과정에서 찍어낸 돈의 양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안정화시킨 중장기 금리입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을 할 때 예금기관에게서 국채를 사고요. 그 금액만큼 예금기관들에게 본원 통화를 지급을 하는데 예금기관에게 들어간 본원 통화는 대부분이 연준 안에 있는 예금기관들의 예치금 계정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기관들은 그리고 그 자금 중에 일부로 이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면서 이 원활한 단기 자금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자금 자체가 경제나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된 경기 부양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연준의 자산 매입으로 인해서 금리가 얼마나 더 낮아졌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준이 매입하는 국채의 만기가 규모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오른쪽에 제가 그려온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 연준이 단기 국채를 80을 사고 장기 국채를 20 사는 경우, 그래서 총 100을 사는 경우랑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단기 국채를 30만큼 사고 장기 국채를 60만큼 사는 경우, 총 90만큼 사는 경우가 되겠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완화적이다라고 볼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총량만 가지고 1번 케이스가 더 완화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준금리 부근에 있는 단기 국채 금리들은 연준이 더 매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도 적고요. 효과도 적습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는 장기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뚜렷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제 주체들은 연준의 본원 통화량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주한 금리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서 향후 연준의 새로운 자산 매입 가이던스 형태와 시장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최근 금융시장의 낙관 심리가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의 불확실성 요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이번 주에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의회 공동 증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말에 종료가 예정이 된 이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관련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최근에 이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를 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 후반부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